안녕하세요, 근양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인류가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 책의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다 제 생각을 듬뿍 얹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의 이름은 이겁니다. 역전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헤지펀드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류가 풀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만기 불일치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만기 그러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만기. 대출 만기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만기가 안 됐어. 나는 벌써 돈을 달라고? 이런 거죠. 난 돈 더 써야 되는데 벌써 줘? 이런 게 바로 대출 만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또 어떤 만기가 있을까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거죠. 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만기 불일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망하는 경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 만기가 돼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만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만기가 끝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만기 불일치의 문제를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 나의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만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나의 만기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나의 자산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나의 자산은 죽었습니다. 나의 자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 일어나봐. 야, 나의 자산아, 일어나. 죽었어, 이미. 나는 살아있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장수 리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너무 오래 사는 게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outliv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자산보다 내가 오래 살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자산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억울해.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망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역전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사실은 장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사망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야, 그거 아껴서 뭐하냐? 아끼면 똥 된다. 그냥 돈 다 쓰고 죽어. 죽기 전에 돈 다 써.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열받는다. 이게 좀 주의하실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망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장수 리스크라는 것을 더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망 리스크가 더 큰 이유가 나의 자산, 그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무려 150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래요. 150조 달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예요. 근데 미국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150조 달러라니. 이거니까 다 쓰고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래서 사망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 리스크가 더 크세요? 아니면 사망 리스크가 더 크세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어떤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잘 산다라는 것은 나의 자산이 나랑 같이 죽는 거, 비슷하게 죽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딱 나의 자산이 내가 죽을 때 죽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잘 산 인생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야, 나 죽으면은 나 아이들한테 재산도 남겨주고 싶어.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주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잘 주고 죽으라는 거죠. 죽지 말고 죽기 전에 주라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해. 기부하고 싶은 거 있어? 죽기 전에 기부해.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제가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은퇴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데 내가 몇 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열심히 써가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 때 내 자산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35년을 더 산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5년까지 일을 안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요. 몇 년을 더 살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35년을 가정해 볼게요. 좀 오래 살고 싶어서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35년 동안 매년 얼마를 쓸 건지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분 좋으라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대는 1년에 4천만 원 쓰고요. 60대는 3천만 원, 70대는 2천만 원, 80대는 1천만 원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70대, 80대가 돈을 덜 쓰시긴 하지만 그냥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 4천만 원씩 쓰고 싶다 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올해 4천만 원 정도 쓰는 그런 생활 수준을 35년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3%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라는 가정하에는 연 4천만 원이라는 것이 35년 후에는요 1.1억이 됩니다. 35년 후에는 1.1억이 있어야지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있어요. 사실은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자산을 얼마로 운용할 것이냐라는 운용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자, 운용 수익률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5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자산도 죽고 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인플레이션만큼 운용 수익률을 가졌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내 자산도 증가하니까 딱 계산하기가 쉬워요. 4천만 원 곱하기 35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4억을 가지고 있으면 일해서 돈을 벌지 않고 계속 돈을 쓰면 이런 식으로 돼서 35년에 내 자산도 죽고 나도 죽고 물론 이제 죽는 기간은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35년이 죽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14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좋아, 3%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어. 근데 뭐 됐고 나 인플레고 뭐고 그냥 나 안전한데 이자 하나만 먹고 살고 싶어. 1% 하면 어떻게 돼? 1%의 수익률을 내면은 돈 얼마 필요한데?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 있으면요 돈을 매우 빠른 속도로 까먹게 되고 35년 후에 돈이 사라지게 된다. 나의 자산도 이때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는요. 운용 수익률을 1%로 가져갔을 때는 20억이라는 숫자가 즉 20억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용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요. 5%일 때는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5%의 수익률을 내면 즉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보다 2%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간 기록한다라는 가정이면 10억만 있더라도 4천만 원씩 35년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5%의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만약 7%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7.5억만 있어도 35년 동안 4천만 원씩 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게 운용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으세요? 자, 이 그림을 그럼 반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요. 똑같이 14억으로 시작한다라고 해보죠. 14억으로 시작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3%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똑같이 35년 만에 죽습니다. 내 자산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요. 언제 죽냐면요. 28년째에 내 자산이 먼저 죽습니다. 야, 일어나봐! 안 일어나는 거. 죽었어, 내 자산이. 근데 난 살아있는 상황이 28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7년 더 빨리 온다는 거고요. 그 뒤로 급격하게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7억이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운용 수익률이 5%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5%일 때는요. 이 나의 자산이 놀랍게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유지가 돼서 오히려
21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5%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과 3%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심지어 만약 7%의 수익률을 계속 기록할 수 있다면요, 이 자산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5억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야, 이렇게 중요한 거네요. 즉 다시 말하면 운용 수익률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얼마나 장기간 유지하느냐, 그것이 비록 3%, 4%라도 그렇게 유지만 된다면 내가 35년 후에 어떤 자산을 갖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물론 어떤 해는 10% 벌기도 하고 20% 벌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20%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운용을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누구보다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내면 상황이 이렇게나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투자를 잘한 사람이 되는 것의 가치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한나가 ISA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IRP까지 이 모든 개념을 정말 쉽고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밑에 댓글로 남겨놓으실 테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일단 모르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기본 소양이니까요.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보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운용 수익률을 높이셔가지고 이호석 아카데미의 구독자분들은 나중에 노후에도 장수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